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대형주들의 실적이 하나둘씩 나올 그 시기인데요. 지금 컴투스와 게임빌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좀 체크해 드릴게요. 자, 컴투스 영업이익이 360억 원, 전년 동기 대비로 7,458% 증가됐다라는 그 공시가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837억 원, 순이익은 232억 원으로 270%가량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수치를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컨센서스와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큰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매출액 컨센서스가 866억 원이었는데 매출액은 837억 원으로 안 좋게 좀 나왔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424억 원의 컨센서스였는데요. 360억 원으로 나오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컴투스 이로 인해서 주가가 8%대 급락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게임빌도 같이 나왔습니다. 점검을 좀 해보죠. 이 영업이익이 19억 원, 5.4% 증가, 매출액이 415억 원, 85% 증가, 순이익은 109% 증가된 59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46억 원이었습니다. 지금 나온 수치는 19억 원으로 역시 큰 폭의 어닝 쇼크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는 3.5% 급락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뉴욕 증시도 그렉시트, 이 그리스발 우려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이 나타났는데요. 우리 증시 어떤 모습 펼칠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개장전 어떤 정도 볼까요? 네, 중국 그 물가 지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중국 지표들 부진 나오게 되면서 유동성 확충에 대한 기대감, 통화 완화 기대감들은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오늘 10시 반 정도에 중국도 지표 나오게 되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저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섹터별로는 요즘에 이제 한 지난주 초중반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제약주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리포트들도 많이 노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종목군들 시세 흐름 연속성에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중국의 CPI는 1월에 0.1% 정도로 내려앉으면서 디플레 우려가 좀 커질 것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은데요. 주말에 지표도 좀 좋지가 못했었고 오늘 발표되는 이 중국 지표 그리고 중국 증시의 움직임까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시효과 상황 보기 앞서서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죠. 지수는 0.24%가량 밀렸습니다. 1942선으로 환산을 하면 수치가 좀 나오는데요. 주가는 약박권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부분입니다. 현재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 1.43포인트의 마이너스권 1945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면서 지금 소폭 마이너스권으로 기울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 어제 급락 나왔었죠. 1.7%대 급락이 나왔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밀립니다. 어제 게임들 많이 위축됐는데 오늘 실적 두 종목이 좀 나오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3.29포인트의 하락 590선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허 의원님 코스피 시총 상위주부터 점검해 주시죠.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바이오 에피스 얘기가 오늘 리포트로 KDB 쪽에서 이야기가 됐는데요. 지금 그 호스피라 관련해서 바이오 시밀러 이제 모멘텀을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좀 받는 것 같네요. 제일모직하고 같이 삼성전자가 강세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DS는 어제도 좀 밀렸던 상황이고 오늘도 한 1.4% 정도 하락으로 출발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주는 오늘까지 좀 부진한 흐름인데요. 기아차가 1.62%, 통상임금 이슈도 이제 걸려 있죠. 그리고 현대위아, 모비스도 다 약세권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랑 다음 카카오가 어제 이제 MSCI 차이나 인덱스에 해외에 상장돼 있는 알리바바랑 바이두가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고 합니다. 11월 달에는 이제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재료의 외국인 수급이 좀 안 좋아지면서 급락했었는데 오늘도 추가로 네이버는 한 2% 정도 하락 효과가 좀 접수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뭐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LG화학이 어제 좀 좋았었는데 오늘 조금 밀려났네요. 한 1.6% 정도 약세권.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0.5% 정도 상승, 그리고 롯데쇼핑이 한 0.4%가량 상승으로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가 이제 오늘까지 답변을 달라고 넥슨에서 요구해놨는데요. 일단 좀 보셔야 되겠네요. 언제 뭐 장중에 나올지, 장 마감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1% 정도 상승 효과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한세 실업이 한 4%대로 플러스권에 출발 앞두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이 실적이 반영된 그 주가입니다. 지금 4일 만에 반등권 예상이 되고 있고 한국전력의 주가의 움직임 좋습니다. 2%대 상승권에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 떨어지는 종목은 오뚜기, 넥센타이어, 휴캠스 이런 종목군들이 한 2% 정도 마이너스권. 네이버도 비교적 큰 폭의 내림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수는 1.76포인트의 마이너스권 출발 앞두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2포인트의 하락, 591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카카오, 서울반도체 크게 밀리면서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허연님. 네, 자 1등 주인 이제 다음 카카오가 한 2% 정도 밀려서 나올 것 같네요. 역시 뭐 MSCI 이슈도 있고요. 이제 실적 앞두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트위터라든지 먼저 발표했던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 글로벌한 그 IT 인터넷 쪽 업체들의 실적을 봤을 때는 어떤 쪽을 따라서 잘 나오게 될지 아니면 좀 주춤하게 될지는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기대와 우려가 좀 상존하는 것 같고요. 수급 면에서는 조금 부진한 상황이었는데 오늘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한 1% 후반으로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빌이 이제 별이 되어라 다운로드 수가 CBT 말고 이제 실제로 공개해 보니까 뭐 많지 않았다고 하는 악재가 돌출이 되게 돼서 어제 거의 하한가 마감했었는데요. 100만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네요. 그제로에다가 이제 아침에 나왔던 실적 악재까지 겹쳐지게 되고요. 자사 전망치가 400억대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네트 기준으로 한 500억대 초중반까지로 올해 순이익이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100억 모자라게 어닝이 지금 그 연간 전망치로도 자세히 제시를 했기 때문에 게임비로 오늘 상당한 수급 악화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 3% 일단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컴투스 역시도 전망치가 한 1,300억대 중반까지 올라가 있었는데 올해 컨센서스가 순이익 기준으로요. 자사 전망은 1,200억대로 예상보다 100억 정도 모자란 정도로 나왔습니다. 어닝도 쇼크였고요. 컴투스도 한 3%가량 일단 하락 효과 봤습니다. 그리고 리젠이 뭐 신일생명과학하고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는 것인지 경과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리젠 오늘 한 4% 정도 밀려서 출발이 될 것 같고요. 실적 관련해서는 하리몰딩스 실적 잘 나와줬는데요. 한 3%가량 상승권이고요. 우림기계라든지 뭐 신흥기계 쪽 그리고 작은 종목 중에서는 대성미생물 뭐 이런 쪽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뭐 MK 트렌드라든지 제닉, SNU는 실적 악화 나오면서 2월 10일 화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뉴욕에서 또 눈여겨서 볼만한 그 부분은 바로 유가죠. 유가가 4일 연속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펙의 원유 수요 전망 상향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고요. 엑소모빌, 쉐보론 이런 종목군들 모두 다 이 정유 섹터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금융 섹터의 움직임 좀 주시가 못했는데요. 최근 강달러로 인해서 재무 부담이 증가될 것이라는 그 소식과 더불어서 그리스 우려도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융 섹터가 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좀 보셔야 되겠고, 애플은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가가 또 플러스권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움직임들 좀 체크를 연관돼서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외환시장의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역외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역외 환율은 80전의 상승을 펼쳤습니다. 1,097원 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이 그리스에 대한 우려, 여기다가 이 일부 산유국들에 대해서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달러의 강세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그만큼 높아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10전의 상승, 소폭 오름세네요. 1,095원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일본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증시도 떨어졌고 지금 시장에서 18,000에서 넘어설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다. 그만큼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의견이 일본 시장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18,000선이 가장 강한 그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0.3%의 마이너스권 17,662엔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엔화 역시도 강세권의 움직임이 펼쳐지면서 한 0.4%가량 좀 밀리는 그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에 모멘텀이 없는 그 모습, 최근에 발표되는 그 기업
실적도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증시는 어떻게 출발되고 있는지 선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선물지수 시가는 0.1포인트의 하락, 250.0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 계속 이어집니다. 딱 250선입니다. 0.2포인트 정도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허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야간 거래에서는 일단 뭐 위아래쪽으로 크게 흔들림 없었던 것 같아요. 저가가 한 0.70 정도였는데요. 저가 부근에서 마감됐고요. 본장 들어와서는 일단 보합권 정도, 약보합권 정도 출발해서 0.5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지금 250선 회복하는 흐름세입니다. 기관 개인 사고 있는데 외국인 조금 팔자로 좀 나오고 있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일단 어제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현재로서는 한 27억 정도 소폭의 매수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가들 사는 그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팔지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 매수, 기관도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출발된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지수가 플러스권입니다. 코스피 시가가 1949선이었고요. 지금 1950선을 회복하면서 3포인트의 상승, 0.15%가량 플러스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그래도 낙폭이 좀 많이 진정되려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0.25포인트의 하락권, 593.5포인트 선의 움직임으로 지금 이틀 연속의 하락권이긴 하지만 지금 약보합선 정도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죠. 시총 상위주들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허 의원님. 네, 삼성전자는 0.36% 플러스권입니다. 반면 이제 제일모직하고 SDS는 약세권인데요. SDS가 한 1.4% 정도 밀려납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한 1.76% 정도 하락 출발이고요. 기아차, 현대위아 그대로 좀 마이너스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이 오늘 좋네요. 2.67%, 13만 4,500원 선 회복하는 흐름 나와주는데 메릴린치 창구로 매수 들어오고 자사주도 좀 받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유가 지금 계속 상승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수요가 오펙에서 내놓은 거 보면 전망치가 이제 올라갔다 이런 부분들 반영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현대중공업이라든지 S오일, SK이노베이션 상승권인데요. 특히 S오일은 지금 정제마진 자체가 상당히 1달러 미만권에서 3달러 중반까지 나와 있고 스팟은 지금 뭐 8달러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시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S오일은 실제로 전망치 대비로 했을 때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 원대도 가능하겠다라는 낙관론들이 어떤 힘이 실릴 것 같습니다. S오일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이 좀 플러스권 나오고 있고요. 은행주들 중에서는 어닝이 좋았던 기업은행이 1.15% 상승 랠리 추가로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음식료 CJ제일제당도 좋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오늘 3%가량 올라오면서 43,350원 선까지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산 실적이 지금 나오는 것이 요번 주 중반인가요? 2월 지금 잠깐만 공시 내용을 잠깐 보시면 2월 11일이네요. 이제 내일 발표되게 될 것인데요. 일단 컨센서스는 상당히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 하루 앞두고 일단 선침해가 들어오는 것인지 장중 내내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한국전력이 많이 오르고 네이버가 많이 떨어지는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들 점검해봐야죠. 지금 코스피 200내에서 가장 강한 그 시세가 나오는 종목이 한세실업, 어닝 서프라이즈에 지금 5%, 6% 가까운 그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로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집중이 됐네요. 실적주도 하나 점검을 해주시죠. 네,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주가 수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좀 횡보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연간 기준으로도 아주 세게 가팔르게는 못 올라갔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진짜 잘 나와준 것 같고요. 오늘 한 5%가량 지금 상승으로 좀 출발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반면에 이제 MK 트렌드 같은 경우는 같은 섬유복 섹터에 들어가 있는데 어닝이 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서 MK 트렌드는 6%가량 급락하고 있고 저번에 신원 이후로 좀 안 좋았던 축인 것 같아요.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예상만큼 나와준 것 같은데요. 일단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연간 기준으로는 좋았습니다만 삼양사 같은 경우도 좀 조정입니다. 실적은 싹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2.37% 정도 65,800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일단 실적이 실제적으로도 안 좋았던 쪽들을 보면 대웅제약은 4분기 실적도 좀 부진했는데 2.2% 밀려서 나와주는 그런 흐름세이고요.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0.14% 밀리고요. 코스모화학도 한 0.6% 정도 하락권에서 지금 출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대웅제약이 지금 4분기 실적 부진 그 여파로 인해서 2%가량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 현대백화점도 주가가 1.9%가량 플러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면세점 또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죠. 이런 그 모멘텀도 좀 받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이제 특징주들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일단 그 유가 강세 관련해서요, 그 산업재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다시 한번 점검해드리면 일단 마진 자체가 상당히 좋아진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제 주로 그 사우디 쪽에서 그 중동 쪽에서 갖다 쓰는데요. 뭐 이런 쪽하고 다른 쪽들에 지금 스프레드가 많이 벌어져 있고 해서 마이너스권까지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가 더 올라가든지 하나가 더 빠져야 예전 비슷한 시세, 그러니까 그 마진인 그 스프레드가 회복될 것인데 지금 수준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오는 쪽들에서의 마진 그 개선 여지가 좀 높지 않나라는 시황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제품 단가라든지 석유화학 제품 단가라든지 이런 쪽들이 반등이 좀 빠르게 주간 단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가이드에서 높아지는 부분들이 단순히 기대감은 아니다라는 게 1분기 실적에서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SK이노베이션이나 S오일한테는 반영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S오일은 뭐 아람코가 든든하게 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서 뭐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호가는 10만 3천 원 선까지 이노베이션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중공업 오일뱅크는 지금 이제 실적이 나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유일하게 정유사 중에서는 이제 흑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고도화 설비가 높아서 그쪽이 한 37%까지 전체 포션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고도화 설비 높은 비중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흑자냈을 것이라는 전망치 나오는데, 자, 현대중공업도 한 2%가량 올라가면서 12만 6,500원 선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하나케미칼은 역시 바이오 시밀러 모멘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지금 셀트리온 3% 추가 상승 나오는데요. 하나케미칼도 한 1.5% 정도 올라오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기아차가 한 1.5% 정도, 또 현대차, 현대유아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기 급락 이후에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좀 연결되고요. GKL도 오늘은 소폭이지만 상승권역에서 일단 호가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현대차, 기아차 모두 신저가 경신 후에 이 반대권의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유가 관련돼서 유가 피해주들, 조선화학주들, 정유주들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 특징이고요. 그리고 경영권 분쟁 이 불거진 일동제약 어제 상한가 시세 나왔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4일 연속의 오름세 4%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동부 라이텍도 한번 좀 보실까요? 오늘 8% 급락, 어제는 13%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최대 주주 지분 매각 추진설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로 인해서 급등, 오늘은 조혜공 씨 답변에서 사실이 이런 진행하고 있는 사실이 없다 부인을 하면서 주가에도 급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특징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수는 5포인트가량의 플러스권으로 1951선으로 장중 고가를 높여놓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다만 낙폭은 약밥선에서 지금 멈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부터 점검해 볼까요, 의원님? 네, 자,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이제 기관이 큰 수급 이틀 연속으로 좀 보여줬는데요. 오늘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호스피라가 워낙에 30몇 %가 올랐던 상황이라서 셀트리온도 상 2방 정도는 가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시세 흐름 면에서는 아직은 30%까지는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고요. PBR 면에서라든지 PER 면에서 호스피라보다는 아주 비싸다 이런 쪽도 아닌 것 같아요. ROE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시세가 좀 연속성이 있는 것 같은데 기관 수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한 4%가량 강세권이고요. 바이넥스도 1.47%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슈넬생명과학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오늘 KDB 쪽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데요. 그 회사가 이제 현재는 그 장애 비상장인데요.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프로젠이라는 업체인데 이게 이제 IPO가 들어온다고 하네요. 근데 슈넬생명과학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이쪽에서 판매권, 유통 이런 부분들을 좀 일부 점하고 있나 봐요. 근데 슈넬생명과학이 오늘 3.48% 정도 올라갑니다. 리젠 쪽하고 이 얘기는 향후에 또 한번 공시할 것 같긴 합니다만 리젠은 지금 한 8% 밀려나는데 슈넬은 일단은 바이오 시밀러 재료 없고
오늘 상승권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 단기 아주 뭐 고점에서 몇 달 만에 한 50% 정도 반토막이 났는데요. 오늘 저가 매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2%가량. 이트레이드 쪽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어제도 그랬었고요. 뭐 단기 충격에 그칠 것이라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일단 저가 매수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도 한 3.4% 정도 상승권역에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제약 바이오 섹터가 움직임이 야기대로 강하게 나타나면서 지금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군들 셀트리온 제약, JW 중해신약 뭐 상승세가 아주 강하게 펼쳐지고 있고요. 코롱 생명과학 등도 플러스권의 모습이 아주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지금 실적 발표된 가운데 실적을 좀 많이 반영하고 있어요. 컴투스 게임빌도 그렇고 지금 동부 로봇도 실적 나온 후로 지금 4%대 마이너스권 적자 소식에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군들도 좀 행남자기도 적자 전환, 급락세가 또 펼쳐지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자, 허연님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자, 코스닥에서는 일단 메디톡스를 좀 먼저 보시면 연간으로는 잘 나왔는데요. 4분기는 어닝 쇼크더라고요. 그래서 한 3.7% 오늘 좀 밀려나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도 연간으로는 나쁘지 않았었는데 주가는 뭐 한 9% 정도 밀려나는 거 보면 4분기 쪽에서 봤을 때는 더 주춤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요. 그리고 뭐 현진 소재나 SNU, 뭐 제닉 같은 경우도 좀 밀려서 나와 있고요. 동부로봇 같은 경우도 좀 부진했었는데요. 한 4% 정도 약세권이고, 녹십자 MS도 역시 한 4% 정도 이제 밀려서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대성 미생물 같은 경우는 뭐 허실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한 7% 정도 이제 강한 흐름 나오고요. 그 재료 갖고 있는 쪽 잠깐 좀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CB 발행권 이야기가 공시가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공장 증설 관련한 자금 투입건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확정 공시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3.6% 정도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가고 있고요. 차바이오텍도 이제 IR 오늘 한다고 하는데 여의도에서요. 연결된 흐름 나옵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시스템 IC 업체 또 하나 인수했다고 하는데 이 재료가 이제 노출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좀 주춤하게 시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화장품 테마류들도 잠깐 보겠습니다. 춘절이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이제 다가오는데요. 한국 화장품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한국 화장품이 8.23% 정도 급등세 계속 이어지고요. 화장품 제조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입니다. 이 김대복 전문가님이 이제 주 초반에 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이틀 연속 상한가네요. 상당한 시세가 나고 있는데요. 거래는 한 50억 정도로 작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시총 대비로는 그래도 이제 거래가 좀 많은 편이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 밖에도 지금 사물인터넷 관련된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가운데 SJ가 5%, 코콤이 5% 넘게 수익률 나오고 있고요. S넷도 한 2.6%대, 엔텔스, 위즈코프, 뭐 모다정보통신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술 섹터의 움직임들 좀 양호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좀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네요. 코스닥도 지금 플러스권으로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보합권으로 올라서면서 0.54포인트의 상승 594선으로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3대 시장에서 모두 사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수급을 한번 점검해 보죠. 의원님. 네. 자, 지금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일단 하루 만에 좀 견조하게 좋아진 수급 보여주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먼저 거래소에서는 지금 전기전자하고 화학, 철강주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은 전기가스, 뭐 한전 사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학 섹터랑 섬유, 운송 장비 매수인데요. 화학이 좀 겹쳐져 있네요. 화학 섹터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파는 쪽은 서비스업이랑 섬유복 외국인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IT, 운송주 매도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면 기관이 좀 사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봤을 때는 제약과 제약업 쪽만 유일하게 사고 있네요. 아마 셀트리온 쪽 연결해서 계속 매수를 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파는 쪽은 기관이 디지털 컨텐츠하고 인터넷은 계속 좀 덜어내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일단 사는 쪽에서는 디지털 컨텐츠 기관 매물 받아주고 있고요. 오락문화 쪽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쪽에서는 인터넷 쪽 38억 매도이고요. 제약주도 7억 정도는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창구상으로 가장 많은 매도가 잡히는 종목이 네이버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다음 카카오고요. 바로 알리바바, 이 MSCI 지수 편입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심리적인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그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풀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도로 대응하면서 네이버가 2%대 마이너스권, 그리고 다음 카카오가 1.29%가량 마이너스권으로 외국계 창구에 매도가 집중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